네, 반갑습니다. 이재우입니다. 네, 코리올도 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아이누족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이제 1600년대에 러시아와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하면서 밀려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갑자기 이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가 계속 이 주장에 대한 무효를 시도를 하다가 이제 1855년에 조약을 맺게 돼요. 이 조약에서 이제 남쿠릴은 이제 일본이 갖고 그 위로는 러시아가 갖겠다. 이런 서명을 하게 돼요. 그 문제는 이제 스탈린 섬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1875년에 상트페테르크 조약을 통해서 스탈린은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쿠릴 열도는 일본이 가지는 쪽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국의 이해관계가 이제 지속되어 왔다가 갑자기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1904년 일본이 시작한 러일 전쟁은 충격적이게도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졌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의 대가로 스탈린 남쪽까지 이제 일본에게 줬어요. 이 일본이 이렇게 많은 섬들, 그다음에 사할린 섬까지 이제 있게 되니까 이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러시아가 이제 내전을 겪게 되는데요. 사회주의형.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더 북쪽으로 더 전진을 하는 거죠. 일본은 이제 1918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이제 계속 점령을. 그러다가 이제 1920년 러시아가 내전이 마무리되고요. 소련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25년에 이제 레닌은 일본과 조약을 맺어서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이제 을 규정. 이렇게 해서 둘은 이제 서로의 영토를 이제 입맛만 다시다가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의 항복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이제 소련이 일본 전쟁에 참가를 하기를 원했고 소련은 이 참전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쿠릴 열도, 그다음에 사할린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신 반환을 해야 된다고 양도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이제 적혀져 있었어요. 미국과 영국은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이제 네, 소련이 이제 그걸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소련이 한반도 해방에 반대한다면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넘어주겠다 주장을 했지만 소련이 이제 일본을 완전히 이제 갖기를 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거절합니다. 네, 이렇게 1945년 8월 9일에 소련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를 하고 네, 이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소련군이 8월 15일 항복을 선언했는데 소련은 이제 진군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점령하고 이제 9월 1일까지 일본군을 항복시키면서 소련은 수리를 또 대부분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갑이 일본은 이제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막 소련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한 거죠. 그래서 소련은 이런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련이 장악은 하고 있었어서 계속 이제 소련의 영토라고 인정은 그러다가 두 각국의 이제 평화 협정이 계속되다가 이제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안 좋아지는데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니까 이제 소련이 반발하면서 이제 주겠다는 이제 두 섬, 하고마이 군도랑 시코탄 섬의 양도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일본은 또 섬을 주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부터 갈등이 지속돼서 지금까지 안 풀리는데요. 수출별도의 자원부터 보면은 이제 섬이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이 되고요. 수출별도 위에 있는 오호츠크를 점령해서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큰 군사적 요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바다기 때문에 어업 자원이 많겠죠. 포탄에는 인구가 많고 어업 기지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인데요. 러시아의 입장은 자신이 이제 전쟁에서 이긴 합법적인 결과로 얻은 영토다. 얄타 회담의 근거로 수출열도와 스탈린선 등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헌법상으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프로이도에 대한 이제 영토를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영유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일본의 입장인데요. 국가적으로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이제 점령했다고 사실상 항복을 했는데도 전멸을 했기 때문에 불법 점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법상으로는 서명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쿠리열도를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 섬에 이제 4개의 섬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애매하다고도 그다음에 국민정서인데요. 9월 1일까지 소련이 진군해 오면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이제 쫓아냈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일본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게 사회 반응인데요. 미국은 일본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실질적인 지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제 1950년대까지는 러시아의 입장을 들었지만 1969년 마오쩌둥 일본을 또 지지를 하게 돼요. 일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지지 10년 만에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인데요. 양자 간에 이제 평화적인 해결을 권고하긴 하지만 서로 다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영토 해결, 그 다음에 공동 경제 개발, 인적 교류 이런 방법 등이죠. 하지만 이제 경제 개발이 가장 그 두 각국이 원하는 각국이 이제 쿠릴 열도에 각국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제 그 열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전폭적인 경제 개발 지원을 해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제 전쟁으로 많은 인적 아니면 다른 자원들을 소비했기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의 경제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아니면은 러시아가 이제 일본의 이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에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네, 풀열도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이상으로 동아시아사 풀열도 분쟁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